자, 지난 시간에 혈액의 순환 과정 빠르게 훑어봤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혈류량의 조절 과정 들어갈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좌심실로부터 빠져나간 혈액이 있어요. 그럼 이 혈액으로부터 각 기관한테 혈액을 운반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들이 간 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늘릴지 말지, 소장 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늘릴지 말지, 신장 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지, 그걸 상황에 따라 각 부분으로 가는 혈액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지. 그 과정이 바로 혈류량의 조절 과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내용 볼게. 자, 평상시에는 뇌로 가는 혈액량,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 소화기관, 신장, 피부,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각각 이 정도로 가정을 해. 그치? 자, 그러다가 내가 평상시 상황에서 내가 뭘 시작을 한다? 운동을 시작을 한다. 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그만큼 뭘 많이 움직여야 되겠어?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근육은 그만큼의 세포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호흡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나 산소를 어떻게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기관들보다는 근육 쪽으로 보내는 혈류량 뭐 시킬 거라는 얘기야? 증가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치? 뭐 그렇게 해서 들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리고 혈류량 한번 비교해볼게. 뇌로 가는 혈액량. 그치?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 그 다음에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 그 다음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량.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 그 다음에 피부로 가는 혈액량.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그치? 그래서 평상시와 운동시에 각 기관별 혈류량을 비교해보게 되면 각 기관별로 어떤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지, 또는 그 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른 효과가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지? 자, 볼게. 뇌로 가는 혈류량 볼게. 뇌로 가는 혈액량 같은 경우는 평상시나 운동시에나 큰 변화가 있어 없어? 큰 변화가 없죠, 그지? 그지? 내가 운동을 하든 하진 않든 뇌로 가는 혈액량은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시작해요. 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내 몸에서 혈액이 돌아가는 속도를 굉장히 뭐 시켜야 되겠니?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심장을 드나드는 혈액량도 그만큼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많아질 거라는 얘기지? 그지? 이것도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근육은 어마어마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혈액량을 근육 쪽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은 오히려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은 오히려 그 양이 뭐 하더라는 얘기야? 감소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는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 산소를 오히려 많이 받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세포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소화는 잘 일어날까? 잘 일어나지 않을까? 잘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 됐지? 그러면 소화운동은 운동 시에 뭐 될 거라는 얘기야? 억제되겠지, 억제.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장 볼게. 평상시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이만큼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장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뭐 하더라는 얘기야? 줄어들더라는 얘기지. 그럼 신장의 역할하고 생각하면 되겠지? 신장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있는 일부 성분을 빼가지고 뭘 만드는 장소야? 오줌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겠죠, 그지? 그럼 신장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줌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오줌량이 감소하겠죠, 그지? 신장 쪽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많이 오줌 쪽으로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줌량은 감소할 것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혈액량을 또 늘리더라는 얘기야? 피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을 또 늘리더라는 얘기지? 그럼 피부 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체외로 최대한 뭐 하게 한 거야? 최대한 발산시키기 위한 거지, 그지? 그치?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 열 에너지를 빨리 몸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들어간 열 에너지를 빨리 몸 밖으로 빼내려면 어디 쪽으로 많이 보내야 된다? 피부 쪽으로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 증가를 시켜줌으로써 혈액 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몸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과정은 피부를 통한 혈액의 일부 성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땀이죠, 그지? 그럼 땀 분비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땀 분비가 증가하겠지? 땀 분비를 증가시키는 목적도 바로 뭐를 발산시키기 위한 거야? 체내의 열 에너지를 체외로 최대한 많이 발생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겠죠, 그지? 이해됐냐? 이렇게 어쨌든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석할 거야, 그치?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외워두게 되면 문제풀이가 좀 원활하겠죠, 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장 들어갈게. 심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심장 같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심방이나 심실을 통한 혈액량이 뭐 된다?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 의미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관상동맥을 통한 또는 관상동맥으로의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이거 설명할 테니까. 관상동맥이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알지? 여기다 따로 빼고 설명할 테니까. 자, 심장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 알지? 자, 심장과 연결된 혈관을 그려볼게. 여기가 뭐니? 폐정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대동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회동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대정맥 되겠죠, 그지? 이게 원래 심장 구조죠, 그지? 근데 내가 대동맥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약간 구조를 변경시킬게. 대동맥 그냥 이쪽으로 뺄게.
내 맘대로 뺀 거야.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있겠어? 근육들이 있겠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들. 여기도 심실이나 심방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있을 것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들이지? 그러면 이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 표현하면 되겠어? 근육세포라 표현하면 되겠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심장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심장의 근육들이 뭐를 반복을 해줌으로써?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줌으로써 혈액을 이동을 시키는 걸 도와주겠죠, 그지? 됐지? 자, 그런데 내가 운동을 시작을 해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수축이완의 반복 속도가 뭐 되겠니? 증가되겠지. 그치? 그러면 근육세포들이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려면 근육세포들은 그만큼의 뭐를 많이 요구할 거란 얘기야?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겠죠. 그치?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그치? 그러면 각 근육세포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각 근육세포들은 무슨 호흡을 진행시킬 거란 얘기야? 세포 호흡을 진행시키겠지. 즉 무슨 속도가 빨라진다? 세포 호흡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럼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에너지를 꺼내려면 이 세포 호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영양소와 그 다음에 뭐를 공급해줘야 되겠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됐지? 누구들한테?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들한테. 알았냐? 됐지? 그럼 얘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심장 이 안에, 이 공간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지? 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혈액을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곧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됐지?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됐지? 그러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과정을 통해가지고 대동맥의 일부가 빠져나오게 되면 대동맥이 곧바로 갈라진다. 대동맥이 곧바로 갈라진다고. 알았어? 저 원리를 여기다 그대로 응용시키면 돼. 됐지? 그러면 현재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대동맥이지, 그지? 그 다음에 대동맥이 갈라져요. 대동맥이 갈라져가지고 이놈이 어딜 향해 가냐면 심장을 향해 가. 다시 해. 이해 잘해야 돼.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아주 좋겠는데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상상을 잘해야 돼. 알았냐? 됐지? 대동맥이 빠져나오자마자 대동맥이 바로 갈라져요. 바로 갈라져가지고 얘들이 모세혈관으로 퍼지겠지, 그지? 모세혈관으로 퍼지는 것들이 어디 사이사이로 들어갈 거란 얘기야? 근육세포 사이사이로 이렇게 퍼진다고. 모세혈관들이. 알았냐? 됐지? 그러면 이 모세혈관들이 쭉 해가지고, 모세혈관들이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하겠어?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그지? 됐지?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들은 여기에 있는 무슨 맥과 다시 연결이 된다? 대정맥과 다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됐지? 근육,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받으려면 이 근육세포들도 여기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무슨 혈관과에? 모세혈관과의 물질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얘들이 필요한 뭘 얻어낸다는 얘기야? 영양소나 산소를 얻어낸다고. 알았지? 상상 잘해.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대동맥이 갈라져요. 대동맥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곧바로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로 이어진다고 해. 그 다음에 이 동맥들이 심장 근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혈관으로 퍼져가지고 근육세포들과의 물질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무슨 맥과 연결된다? 대정맥과 연결된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 혈관은 동맥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지? 됐지? 그럼 이것도 동맥은 동맥인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니까 무슨 동맥을 하면 된다? 무슨 동맥? 심동맥 하면 되겠지? 쉽게. 심동맥. 심동맥이 모세혈관으로 갈라져가지고 여기서의 물질교환이 끝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지? 그럼 이거는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이니까 일단 정맥이라 하면 돼, 정맥. 정맥이라 하면 되는데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정맥이니까 무슨 정맥이라 한다? 심정맥이라 하면 되겠지? 심정맥. 알았냐? 이 구조 혹시 처음 듣니? 처음 들어? 이거 처음 듣나, 이거를? 아, 그래? 정말이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겠지. 대동맥이 나오자마자 바로 갈라져가지고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들한테 바로 혈액 공급해버리니까. 이해됐어? 됐지? 하여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심동맥을 다른 말로 바꿔요. 심동맥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이 심동맥을 실제 심동맥이라 부르진 않고 이놈을 무슨 동맥이라 불러준다? 관상동맥이라 불러줘. 관상동맥. 됐지? 실제 얘가 뻗어나가는, 이 혈관들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뭐처럼 생겼다? 관처럼 생겨, 관. 시체 넣는 관이 아니야. 머리에 쓰는 왕관이 찌그지그. 예? 그 왕관처럼 쫙 펼쳐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상, 관의 모양의 동맥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심정맥이라 하진 않고 여기를 뭐라 불러준다? 관상정맥이라 불러준다. 관상정맥. 동맥? 정맥. 그 사이로 모세혈관들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세포들 사이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물질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 산소를 애들한테 공급해주게 되면 애들은 세포호흡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꺼낼 것이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심장은 뭘 할 거라는 얘기야? 수축이완을 반복할 거라고. 알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심장이 뛰는 속도도 빨라야 되겠지. 심장이 뛰는 속도가 빠르려면 심장을 구성하는 수축 위한 속도가 뭐하려면 증가하려면은 애들한테 필요한 이걸 많이 공급하려면 관상동맥으로 이동시키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증가시켜야 한다고. 알았냐? 그게 두 번째 의미라고 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됐지? 첫 번째 의미는 너희들이 평상시에 이쪽으로 들여보내는 혈액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상동맥으로의 혈액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심장 근육 수축 위안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다량 공급해준다고. 됐지? 이렇게. 갖고 가다 이런 문제 나오겠지?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이게 이게 막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한테 필요한 혈액을 못 보내주지. 그러면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 필요한 뭘 얻어내지 못해. 이걸 얻어내지 못하지? 그럼 뭘 할 수 없어? 세포를 할 수 없지? 그럼 뭘 꺼낼 수 없어? 에너지 꺼낼 수 없겠지? 그러면 근육세포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수축기관 할 수 없겠지? 심장 뭐 하겠니? 말 그대로 멈추지? 그래서 심장이 안 뛴단 말이야. 근육이 가만히 있어버린다고 해? 이거를 그 유명한 뭘 한다? 심근경색이란다. 나중에 순환기 질병 하면서 또 잡아줄 거야. 심장의 근육이, 경자는 딱딱하다는 얘기거든.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지는 현상. 이거를 심근경색을 한다고. 알았지?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럼 근육이 딱딱해지면 얼마만큼 딱딱해지냐면 이미 경험을 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심장의 근육이 딱딱해진 게 아니라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걸 뭐 났다고 그래? 쥐 났다고 그러지? 쥐가 한 번 나게 되면 근육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성인이 암을 해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장난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심장 안 뛰면 어떻게 돼? 혈액 이동 안 하겠지? 이 사람 뭐 하겠니? 죽는다고 해? 몇 분 안에 사망한다? 20분 안에 사망해. 알았어? 20분 안에. 됐지?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그래서 매점에서 이상한 거 막 처먹으면 이게 막힐 수 있어. 20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농담 아니라고 해? 멘트 좀 껴줄래? 멘트에. 좀 자고 있네,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이 잠을 자고 있네. 됐지? 그러면 혈류량 조절 과정. 이것을 좀 기억해줘. 관상동 외우면 좀 기억해주고.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21쪽에 나와 있는 모세 혈관을 통한 물질 교환의 원리를 좀 더 들어가자. 자, 모세 혈관에서의 물질교환 원리. 됐지? 자, 이걸 그림 갖고 이제 일단 설명을 할게. 그림 이해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이 심장으로 이어진다. 심장, 그리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심장. 자, 보자. 자, 심장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판막 있고, 여기 판막 있고, 됐지? 여기도 이렇게 판막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동맥이 또 하나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도 뭐가 있고, 판막 있고. 됐지? 이게 심장.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심방과 연결된 혈관이고, 그지? 이 혈관 끝에를 잘랐는데, 실제 자른 건 아니고, 대동맥 있지? 심실로부터, 좌심실로부터 빠져나온 대동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야. 알았냐? 중점대회 전력 위기대응 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학생 여러분과 교수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혈관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눠보자. 이렇게. 자, 현재 이쪽은 좌심실로부터 빠져나오는 혈관이니까 무슨 동맥으로 잡으면 된다? 대동맥으로 잡으면 된다. 됐지? 그다음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 된다. 그리고 무슨 혈관이란다? 모세 혈관이란다. 모세 혈관이 낫이 뭉치게 되면 뭐가 되니? 정맥이 되겠지? 이건 우심방으로 들어가니까 대정맥이 되겠지, 그지? 됐지? 자, 모세 혈관의 특징. 모세 혈관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주변 세포들과의 무슨 교환이 가능한?
물질 교환이 가능한 세포들 중에 하나고, 물질 교환이 가능한 장소 중에 하나고, 대정맥과 대동맥은 근육이나 탄력 섬유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스스로 혈액을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혈액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판막을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혈관 중에 하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 볼게. 모세혈관 주변에 있지? 모세혈관 주변에는 혈관으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를 받아야 되는 세포들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그치?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통틀어가지고 그냥 무슨 세포라 표현을 한다? 조직세포라 표현을 한다. 그치? 그 다음에 모세혈관 속에는 혈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존재하겠어? 혈장도 존재하겠지? 이 중에서 혈구들 중에서는 적혈구와 혈소파는 절대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오히려 백혈구만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혈장이다. 혈장의 성분들 속에 바로 영양소나 다양한 기체들이 녹아 들어가 있지? 혈장 속에 녹아있는 기체나 영양소들을 어디로? 혈관 밖으로 빼내야 되겠지? 그래서 혈장의 일부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걸 무슨 액이라 표현을 한다? 조직액이라 표현한다. 그러면 조직액에는 혈장이나 성분이 비슷할 것이고, 그럼 조직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 영양소들을 세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액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간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세포 속으로 들어간 이 액체를 무슨 액이라 표현을 한다? 세포 액이라 표현을 한다. 어찌됐든 조직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 성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나 산소를 이용해서 얘들이 세포 호흡과 같은 물질 대사를 하겠지.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결과 필요 없는 물질은 다시 어디로 빼내겠어? 세포 밖으로 빼내겠지. 그럼 조직액의 일부 성분이 다시 어디로 들어온단 말이야?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무슨 성분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혈장 성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 되겠지. 됐냐? 한번 더 해주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과정 들어갈게. 현재 혈장의 일부 성분이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겠지. 혈장의 일부 성분이 모세혈관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현상을 뭐 된다고 표현한다? 유출된다고 표현을 해요. 유출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조직액의 성분이 다시 혈장으로 들어오는 거, 혈장으로 들어오는 이 현상을 뭐 된다고 표현한다? 유입된다고 표현을 해요. 유출과 유입. 됐지? 자, 그러면 혈장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유출되거나 조직액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혈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그러면 혈장이 유출되려면 이 혈장을 밖으로 뭐 해주는 힘이 필요하겠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해? 그 힘이 바로 혈액 자체가 혈관 벽을 미는 힘이 뭐가 작용할 거라는 얘기야? 혈압이 작용할 거라는 얘기지, 혈압. 혈압은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혈관 벽을 미는 힘이지. 이 미는 힘에 의해서 혈장의 일부 성분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혈압은 동맥 쪽에 있는 혈압은 크지만 이놈들이 정맥 쪽으로 가면 갈수록 혈압은 점점 커지니 작아지니? 점점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맥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혈압은 점차적으로 뭐 해진다? 감소한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혈관의 특징을 배웠던 부분이고, 됐죠? 혈압은 쭉 감소한다고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조직액에 있는 성분이 혈장 속으로 들어오려면 이놈을 이 안으로 뭐 시켜줄? 들어가게 해줄 또 힘을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힘의 원동력을 여기다가 따로 빼갖고 설명할 테니까. 됐죠? 자, 혈관하면 그럼 혈관. 됐지? 이거 모세혈관이야. 저 모세혈관 일부 따로 빼고 설명하는 거 지금. 자, 그러면 여기 혈장. 혈장에는 다양한 영양소나 노폐물 기체들이 녹아 들어가 있음으로써 혈장은 혈장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겠니? 농도를 가지고 있겠지? 혈장은 혈장 나름대로 농도를 가지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혈장의 일부 성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무슨 액 되는 거야? 조직액 되는 거지? 조직액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겠어? 농도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될 거, 항상 혈장의 농도는 조직액의 농도보다 무조건 뭐하다? 크다. 혈장의 농도는 조직액의 농도보다 무조건 커.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혈장의 일부 성분이 빠져나가는 게 조직액이지. 그럼 혈장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질들이 100%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아직 아예 빠져나가지 못한 물질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액에는 다양한 종류들보다 혈장 속에 있는 물질들의 종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혈장의 전체 농도는 조직액의 전체 농도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고. 알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농도를 다른 말로 바꿀게. 농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걸 무슨 합이라고 그랬어? 삼투압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삼투압. 알지? 그러면 혈장의 삼투압, 조직액의 무슨 합으로 바꿔야 된다? 삼투압으로 바꿔야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할게. 지난번에 삼투압을 설명을 하면서 삼투압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지? 됐지? 그리고 비교를 하자고. 현재 혈장에 삼투압이 있다는 얘기는, 또는 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조직액의 농도보다 일단 높다고 표현을 했고, 그럼 얘들도 삼투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조직액으로부터 뭘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뭘 끌어당긴다? 물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지? 삼투압이 존재함으로써. 됐지?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조직액도 무슨 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액도 혈장 속에서 뭘 끌어당길 거라는 얘기야? 물을 끌어당길 거라고. 됐지? 그런데 조직액의 농도는 혈장의 농도보다 낮지? 그 말은 조직액의 삼투압은 혈장의 삼투압보다 뭐해? 낮지? 그 말은 조직액이 혈장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혈장이 조직액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그 값이 커, 적어? 적지? 알았지? 그럼 전체적으로 혈장 속으로는, 혈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물은 조직에게서 어느 방향으로? 혈장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란 얘기야. 알았지? 이 힘이, 이 삼투압이 바로 조직에게 있는 물질을 어디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제공될 수 있어. 혈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알았냐? 알았지?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적어볼게. 알았지? 그럼 혈장은 조직액의 농도보다 크기 때문에 혈장은 항상 조직액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려는 힘이 생기지. 알았지? 이것이 바로 혈장의 무슨 합이다. 혈장의 무슨 합? 삼투압이다. 알았지? 정혈! 마음속에 검은색이 있는 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서 조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다. 혈장의 삼투압은, 여기다 적어야 돼. 조건. 혈장의 삼투압은 모든 구간에서 뭐하다? 일정하다. 물론 변할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혈장의 삼투압은 어느 지점이 됐든 항상 그 값은 뭐하다? 똑같다. 그 말은 혈장의 삼투압은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나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나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나 전부 다 그 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고.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할게. 그러면 여기 파트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혈압이 삼투압보다 그 값이 뭐해? 크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밖으로 빼내려는 힘이 이놈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힘보다 훨씬 뭐하게 작용을 해? 크게 작용을 하지? 그래서 이쪽 부분은 혈장의 성분들이 주로 뭐 된단 말이야? 유출된다고. 됐지? 그냥 압력만 비교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 파트다. 이쪽 파트는 내보내려는 힘보다 들여보내려는 힘이 더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뭐가 일어난다고? 유입이 일어난다고. 됐지? 또 다른 말로 설명하게 되면 동맥 쪽에 가까운 모세혈관은 혈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동맥 쪽의 모세혈관에서는 주로 유출이 일어나고 정맥 쪽에 가까운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그만큼 커지므로 여기서는 주로 뭐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야? 유입이 일어날 거라고. 됐지? 이렇게 결국 혈압과 혈장 삼투압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압력이 크냐에 따라서 유출이 되냐 유입이 되냐 이게 결정이 된다. 됐지? 자, 그럼 볼게. 그럼 여기에서 대체적인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을 보게 되면 혈압은 점차 감소를 하지. 혈압은 점차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은 항상 뭐하다 그랬어?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때는 혈압과 혈장 삼투압이 서로 뭐하는 부분도 존재할 거란 얘기야. 똑같은 부분도 존재하겠죠, 그지? 됐지? 여기서 이해 잘해. 됐지? 잘 봐, 이해 잘해라. 현재 나가려는 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하려는 힘도 존재, 들어오려는 힘도 존재하는데 그 값이 서로 뭐하단 말이야? 똑같지? 그럼 애들이 무슨 착각하냐면 압력이 서로 똑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물질의 이동이 전혀 없다 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질이 뭐 할 수 있어? 유출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일단 뭐 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물질의 이동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실제는 없는 게 아니라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서로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양이 있겠지? 그럼 여기도 뭐가 있단 말이야? 들어오는 양이 있다고. 그런데 들어오는 양보다 뭐가 더 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유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압에서 나가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양이 있어?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훨씬 뭐하단 말이야? 많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유입이 일어난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해서 그려볼게. 그래프로. 주고. Y축을 지금 두 개 그려준다. Y축 두 개. 이 Y축은 똑같은 뭘 의미하냐면 압력을 의미한다. 압력. Y축을 두 개 그려줌으로써 압력을 좀 쉽게 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X축, X축. X축 이렇게 있겠지? X축은 뭐가 지나가는 거리야? 모세혈관 내에서. 모세혈관 내 혈액의 무슨 거리? 이동 거리 되겠지? 혈액 이동 거리. 됐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혈압이 높고 이쪽에서 혈압이 점점 뭐하니? 감소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혈압은 뭐한다? 감소한다. 됐지? 이게.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혈압 되겠지, 혈압.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압력 중에 하나가 혈장의 삼투압이 있어요. 혈장의 삼투압. 혈장의 삼투압은 항상 뭐하다고 가정한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무슨 삼투압이다? 혈장 삼투압이다. 됐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게 편하겠죠, 그죠?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현재 정확히 이 지점에서는 혈압이 몇이야? 혈압이 이만큼 혈압이 이만큼이 혈압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 삼투압이야? 이만큼이 혈장의 삼투압이지? 그러면 이만큼 내보내려는 힘이 이만큼 들여보내려는 힘보다 훨씬 뭐해? 더 크지? 얼마만큼 더 크니?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큼 뭐 하려는 힘이 생긴다? 나가려는 힘이 생긴다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값의 차이가 점점 뭐해지니?
감소하지, 그지? 압력 차이가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유출량이 많다가 유출량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점. 정확하게 이 지점은 혈압과 섬투압이 똑같은 지점이지. 그럼 이 똑같은 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는 양과 무슨 양이 똑같다? 들어오는 양이 똑같은 지점이라고. 그래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넘어서면 이제 혈장의 삼투압이 혈압보다 커지게 되지. 즉 들여보내는 힘이 낙이 내보내는 힘보다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질은 뭐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압력 차이가 점점 뭐해? 커지지? 압력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들어오는 양도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쭉 선 그어져가지고 여기서는 주로 유출이 일어나는데 유출량이 동맥 쪽에 가까운 데서는 많다가 동맥 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출량 감소하고 여기서부터는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유입량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이 점점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고 해?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것의 압력 차이 있지? 이것의 압력 차이. 이 압력 차이를 구간별로 전부 다 그 값을 더해주게 되면 이것의 뭐가 구해지겠어? 넓이가 구해지겠지? 이것의 넓이. 이것의 넓이. 그럼 이 넓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무슨 양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얘기야. 유출량으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여기에 각 구간별 압력 차이를 더해주게 되면 역시 여기에 뭐가 구해지게 되고 넓이가 구해지게 되고 이 넓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넓이는 무슨 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유입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넓이만 비교하면 끝난다고 해.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이거 갖고 이제 이거 물어보면 이거 갖고. 그렇지? 근데 지붕 안 갖고. 잘 봐. 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혈장의 삼투압이 증가하면 유출량하고 유입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혈장의 삼투압이 증가해요. 그럼 얘들 전체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값이? 올라가지. 그럼 유출량의 값은 감소하고, 유입량의 값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반대로, 혈장의 삼투압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유출량은 늘어나고, 유입량은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혈압 볼게. 혈압이 이렇게 써요. 혈압이 이렇게 쓰면, 혈압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올라가면 유출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유입량은 감소하겠지? 반대로 혈압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유출량은 줄어들고 유입량은 증가할 거란 얘기야. 알았지?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그래프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끝난다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칠판에다가 그려준 거는 평상시야. 평상시를 보게 되면 항상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항상 뭐 하더란 얘기야? 크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평상시에는 이거 좀 기억해. 됐지? 자,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숫자. 네, 지워버리고. 자, 현재 여기서 유출됐는데 전체 유출량 배워보니까 대략 몇이었다 가정을 하자. 100이었다 가정을 하자. 100. 됐지? 그 다음 유입이 됐어요.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값이 뭐하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럼 이 값이 예를 들면 몇이라 가정을 하자. 80이라 가정을 하자. 그러면 100이 나가가지고 몇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80이 들어오고 있다고. 됐지? 그러면 현재 조직액이 몇이 남게 돼? 20이 남게 되지, 20. 됐지? 그러면 혈액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지. 혈액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100이 나왔다가 80이 들어오면서 20이 또 남겠지. 그럼 이 남는 양은 이 안에서 계속 누적되겠지. 그러면 조직액의 양은 점점 뭐 할 거란 얘기야? 많아질 거란 얘기죠. 알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여기가 피부 근처로 가정을 해요. 여기가 피부로 가정을 하자. 피부로 가정을 하게 되면 조직액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조직액이 피부를 점점 뭐하는 힘도 커져. 밀어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피부가 이런 식으로 살짝 뭐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결국 피부가 팽창한다고 해. 피부가 팽창했을 때 이걸 외부에서 내 피부를 보게 되면 또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몸이 마치 뭐한 것처럼 보여. 부어오른 것처럼 보인다고. 알았어? 그 현상을 두글자로 뭐라 그래? 부종이라 한다. 알았죠? 그러면 조직액의 양을 계속 증가시키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그지? 조직액의 양을 다시 어느 양으로, 처음의 양으로 뭐 시켜야 되겠어? 되돌려야 되겠지? 되돌리려면 이 남은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속으로 다시 보내야 돼? 혈액 속으로 다시 또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그치? 그럼 이 남은 양은 곧바로 모세혈관 통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양이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 통로가 바로 무슨 관이다? 그 유명한 림프관이다. 그치? 저기서 하나 지워버릴게요. 이거. 그리고 여기다 펴야지 이렇게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구간이야. 그래서 이 남은 20이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지? 그치? 그리고 이 관은 우리가 무슨 관이라 한다? 림프관이라 한다. 그 림프관은 결과적으로 혈액과 다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놈들은 정확하게 어디와 연결돼 있다? 대정맥과 연결돼 있다. 어디하고? 대정맥과 연결돼 있다고 해. 됐죠? 그러면 남은 20이 림프관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20이 다시 쭉 해가지고 혈액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됐지? 여기서는 아까 그대로 몇이 넘어왔어?
80 넘어왔지? 그리고 나머지 20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20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다시 이놈들이 합쳐져가지고 몇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대개값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직액의 양은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없고 항상 일정하면은 뭐가 생기잖아?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림프관의 첫 번째 역할이야. 됐지? 그럼 림프관의 역할을 적어봐라. 첫 번째, 무슨 순환을 도와주는? 체액순환을 도와주는 체액순환에 무슨 역할을 한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됐죠? 이렇게 남은 조직의 양을 다시 혈액으로 돌려줄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림프관이 내가 그림상으로는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 내 몸속에 있는 림프관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겠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지? 그 중에 림프관이 어디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이 있다. 소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끝에 있는 림프관을 무슨 관이라 배웠어? 암죽관이라 배웠지? 그치? 그 그림을 여기다 따로 빼고 설명해 볼게. 소장 이렇게 있어, 소장 이렇게 있다. 모세관 빼고 림프관만 그려보자. 그럼 여기는 무슨 관이 지나가고 있어? 림프관 지나가고 있지, 림프관 지나가고 있고, 림프관이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융통적으로 들어있지, 이렇게. 됐지? 림프관. 됐냐? 이게? 그러면 소장 쪽에 뻗어있는 이 림프관은 소장에서 무슨 영양소를 흡수하는 경로였어?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경로였지?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지용성 영양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림프관의 두 번째 역할. 무슨 성 영양소에? 지용성 영양소에.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맥,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됐지? 이렇게. 여기 좀 껴고 여기 껴. 아주 그냥 쓰러져. 광진이. 광진아! 정신 차려. 대답만 끄덕 하지 말고. 어때? 이 3월달에는 엄청나게 잘 듣더만 계속 자고 있어.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름에다가 림프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 림프라는 말. 여기는 림프관 안에는 혈구가 존재하는데 어떤 혈구가 엄청나게 많냐면 백혈구가 엄청나게 많다. 백혈구가 어마어마해. 됐지? 그럼 백혈구의 종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대식세포하고 무슨 구가 있었어? 림프구가 있었지? 백혈구 중에서도 특히 무슨 구가 엄청나게 많다? 림프구가 엄청나게 많다. 백혈구 중에서도 특히 림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관 이름에다가 림프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유라고. 백혈구 중에서 림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됐지? 그러면 백혈구가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야? 혈액 속도 존재할 수 있지? 어디도 존재할 수 있어? 조직액 속도 존재할 수 있지? 어디도 존재할 수 있어? 림프관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 백혈구가 존재할 수 없는 장소는 없다는 얘기야. 알았냐? 다 존재한다고. 이거 신기하지, 그지? 됐지? 백혈구에 무슨 운동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메바 운동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지? 그지? 그럼 백혈구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무슨 작용이 활발해? 면역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관이기도 하다. 면역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장소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거. 백혈구가 존재하는 장소는 백혈구 중에서 비림프구 중에서 형질세포가 만들어내는 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항체도 존재한다고 해? 여기나 전부 다 뭐가 존재할 수 있다? 항체가 존재할 수 있다. 됐지? 뭐 당연한 내용이고. 됐지?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갈게. 그리고 림프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액체를 무슨 액이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액을 한다? 림프액을 한다. 림프액에서 액자를 빼가지고 그냥 뭐라 표현해야 한다? 림프다라고 표현하게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 그럼 림프액도 항상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만 가야 되냐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얘들은 무조건 어디로 이어져야 돼? 혈액 속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림프액 나름대로 이동하려면 얘들이 이동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해야 되겠어? 힘이 존재해야 되겠지? 근데 림프관의 특징은 혈관하고 다르게 혈관은 하나로 다 연결됐지? 혈관은 하나로 다 연결됐는데 림프관은 항상 끝에가 뭐 돼 있어? 끊겨 있지? 끊겨 있어요? 또는 막혀 있다고. 됐죠? 그러면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이동을 하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거의 없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았어? 그래서 림프액도 잘못하다가는 이 림프관 안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뭐 될 수 있니? 고일 수 있다고. 알았어? 그래서 여기도 애들을 이동시키려면 림프관을 외부에서 뭐 해줘야 돼? 눌러줘야 된다고 해. 알았지? 눌러주게 되면 이 림프액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림프관 안에도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판막이 존재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거지? 림프관 내에서의 림프액의 이동 원리와 정맥에서의 혈액 이동 원리는 서로 뭐해? 똑같다고. 알았어? 눌러줘야 된다고 해. 알았지? 그래서 무슨 합이 작용해야 돼? 눌러주는 힘. 무슨 합으로? 음압으로. 무슨 합으로? 음압으로 애들을 눌러줘가지고 여기와 여기에 압력 차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림프액들이나 또는 혈액들이 이동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림프관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림프관들이 뭐한 부분이 있어요?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 중간중간에 림프관들이 중간중간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됐죠?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무슨 절이라 표현한다? 림프절이라 표현한다. 림프절. 바로 이 림프절에 뭐가 엄청나게 많냐면 백혈구가 엄청나게 밀집돼 있다. 림프절에. 그치? 그 다음에 림프절의 기능 중에 하나를 혈액의 구성성분 중에서 백혈구 설명할 때 림프절에서는 뭐가 생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그랬어. 백혈구가 생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그랬지? 됐죠? 이게 림프관 얘기죠,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여기다가 연결시키게 되면 이것도 림프관이지. 암주관도 림프관이고, 그럼 암주관도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판막 존재해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됐죠?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림프관을 통한 전체적인 체액순환까지 연결시켜주게 되면 물질, 모세혈관 부분에서의 물질간 오류를 우겨볼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지. 혈압이 증가해요.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이 값도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양이 증가해? 유출량 증가하지. 뭐가 감소하니? 유입량 감소하지. 그러면 무슨 양이 증가하겠어? 조직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럼 조직의 양이 증가하는 만큼 이놈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들어올 거란 얘기야? 림프관 들어가겠지? 그럼 림프의 양이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이해 안 되니? 이게 되지? 혈압이 증가하면 나가는 양은 많은데 들어오는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의 양이 많아지지. 이것은 다시 혈액으로 들어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관을 통해 이동을 해? 림프관을 통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림프가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증가한다고? 림프액이 증가한다고. 이게 시험 문제잖아. 알았어? 됐지?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반대로 혈압이 감소했다. 혈압이 쭉 감소했어요. 혈압이 감소하면 유출량 뭐해? 감소하지. 유입량 뭐하니? 증가하지. 그럼 나가는 양은 적어지고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니까 조직의 양 뭐하겠어? 감소하겠지. 그러면 림프관으로 이동하는 조직의 양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림프 양도 뭐 한단 말이야? 줄어든다고. 어렵냐고. 이 구조 머릿속에 있으면 다 답이 나오는데.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사람 몸속에서 실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과정까지 그려주고 끝낸다.